사실 뭐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5G 즉 통신 장비 쪽 섹터들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원체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. 올해부터 성장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조정 받았을 때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.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뭐 통신 장비주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. 이 5G 관련해서 기지국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가입자 수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앞서서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그 중국 쪽에서의 5G 그 대표 이통사의 5G 상용화 소식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, 이 통신업 업종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. 제가 이 통신업종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항상 그 앞전에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2016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7월 달에 이제 최고 지수 포인트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잖아요. 이 당시는, 이 기간은. 그래서 주가 조정도 있었고 재차 2018년도에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 월간 흐름이나 좀 긴 추세로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아요. 하단이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의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망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망 중립성 폐지가 만약에 된다라 치면 통신사들한테는 굉장히 날개가 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,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통신업 쪽의 통신 3사 늘 뭐 정권이 바뀌는 시절에는 그 요금 인하라든지 그런 제재 요인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는 하지만은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. 차트를 보시면.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이잖아요. 그렇다면 오이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,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통신용 시험 장비 그리고 계측 장비를 또 개발,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. 상승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주식,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상승 추세, 하락 조정 추세에 있는 거 하지 마세요. 대응 안 되세요. 차라리 상승 추세, 좀 비싸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기에 비싼 거지 시장이 비싸다고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. 아직도 여전히 싸다라고 평가를 해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,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꼭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. 또 이노와이어리스 말고도 유비코스도 괜찮습니다. 유비코스도 상승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.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사업자하고 이제 연계해서 5G 서비스의 유선, 인프라 장비인 백홀 그리고 프론트홀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에 이 하단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5G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계속 봐야 된다는 점, 뭐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예. 그래도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이 5 통신 네. 관련 종목에서 바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해도 네. 계속해서 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.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다 빠져버린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망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또 피할 수도 없거든요.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정부 정책에서 하고 있는 그 5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피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
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. 우리 외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기지국에 대한 구축에 대한 강력한 또 피력을 했고 또 최근에 또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죠. 기지국이 많이 좀 설치가 돼가지고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. 또 가입자도 5G 요금제 가입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 그 5G 통신에 대해서 이제 설치하고 설비 뭐 이런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시작됐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통신 장비 관련된 특히 5G 관련된 중계기 뭐 설치하는 회사들이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들이 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 한 해의 또 기회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도 또 이런 재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조금 이제 관심을 여러분들께 이제 볼 종목은 이제 텔코웨어인데요. 텔코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서 언급을 했었던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이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 배트맨에서 다른 방송에서 추천해갖고 좀 아쉽습니다. 근데 왜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고 여기서는 안 하셨어요? 거기서도 추천은 안 하고 네. 관심 종목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말씀하셨어야죠. 다음에 배트맨에서 수익 잘 나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괜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자, 텔코웨어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망의 주 시스템 이제 음성 핵심망 솔루션과 그다음에 무선 데이터 솔루션 등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요 거래죠. 최대 거래처는 SK텔레콤 그리고 LG 유플러스. 최근에 또 SK텔레콤하고도 또 계약이 또 이루어졌던 부분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부 정부에서 뭐 지원하고 정부에서 한 3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었죠. 그리고 과학기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피력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사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상당히 좋습니다. 배당금도 650원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배당금에 상당히 메리트도 좀 있고 좀 자사주가 한 42% 있고 또 보시면은 매출액도 좀 어느 정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조금 저기 하는데 재료를 좀 타고 좀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 구조를 좀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부채 비율이 13%, 뭐 10% 이렇게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한 2,700% 또는 2,600%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. 매출액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크게 뭐 증가는 하지 않지만 계속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다. 역성장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좀 올라왔어요.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시세를 제대로 지금 뽑아내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눌림을 준다고 하면은 뭐 21선에서나 61선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셔서 한번 좀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예, 텔코웨어 같은 경우도 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보니까. 예. 예. 특이하게 또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예. 그런 기업이니까 요런 종목군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그 5G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주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속에서도 이제 확산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다른 통신 장비 쪽에 있는 기업들 혹은 필터 관련주들, 뭐 와이솔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. 결국은 실적하고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하치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에 대한 부분들, 누차 5G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을 건데 땅덩이와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은 비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 시장이나 미국, 중국 뭐 이런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 사실 이게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시작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빅사이클입니다. 2년 동안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먹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해외에서 누가 더 많은 수출을 하느냐,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느냐, 이게 5G 통신 장비 쪽에 있어서는 성공을 하느냐,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, 여기에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꼭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
그런 것 같아요. 재작년에 제약바이오 쪽처럼 무슨 바이오, 무슨 제약 그러면 올라갔듯이 이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좀 보더라도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. 꼭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